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열정씨의 책 소개 시간이죠, 오늘은. 네. 자, 지난 시간에 경제학 이론 책 추천으로 맞아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또 300하니까 영화 300이 또 약간 떠오르네요. 그분들의 식스팩은 멀리 갔죠. 그렇죠. 자, 어쨌든 특히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 이제 통화 정책과 주식 시장에 대한 열정 씨의 간단한 강의 시간 가져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 이제 준비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주시지 못하고 끝났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지난 방송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방송을 끝냈었거든요. 네, 악마의 편집. 혹시나 이제 기다리실까봐 우리 네. 질공님들이 제가 빠르게 준비해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픽한 질문은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왜 경기 나빠지나?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거 근래에 들어서 네.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네네.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사전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바로 이게 채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참 채권이 자주 듣는 말이고 이걸 알아야 이제 거시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참 어렵기도 한 분야죠. 맞아요. 네. 이 책에서도 보면은 채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네.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이제 스토리가 쭉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식하면 익숙한 개념이에요. 네. 근데 채권은 이제 주식과 함께 유가증권의 이제 양대 산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주식은 이제 소액이 가능하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워낙 정보도 많고 한데 채권은 또 약간 단위가 크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채권에도 간접 투자가 있긴 하지만, ETF 같은 걸로 투자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채권에 대한 지식이 맞아요. 다가서기가 좀 힘들죠. 예. 그리고 막 정부하고 뭐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 내가? 막 이런 느낌이야. 감히? 감히. 그래서 저희가 채권의 정의부터 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어떤 증서, 페이퍼인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좀 또 쉽게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주식도 채권도 기본적으로 네. 기업이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죠. 네, 그쵸? 유가증권 또 모르실 수도 있어. 있을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혀 있는 증권. 예, 요거 이제 채권도 주식도 유가증권이다. 네. 주식은 기업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주고 그쵸? 이제 투자자는 주식 인수분만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는 건 기업의 이윤에 내가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내 돈을 가지고 장사했잖아. 그치. 그죠? 기업이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그래서 나눠 갖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원리고 채권은
기업이 말 그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같은 네. 유가증권인데 투자한 그 수익 배분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식은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접 참여하는 거지 사업에,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채권은 그냥 제3자로서 돈만 빌려준 거예요. 맞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이 뭔지는 이제 가볍게 알아봤으니까 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채권 시장은 개념상 두 개로 나뉘는데 바로 발행 시장이랑 유통 시장이에요. 네. 처음 신규로 이제 발행된 채권을 매매하는 시장을 발행 시장이라고 하고 이게 네. 1차 시장인 거고요. 네. 이 발행된 채권을 만기 전에라도 이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바로 2차 시장인 유통 시장이 되는 거죠. 네, 이 유통시장 개념을 약간 모르셔서 그래서 이제 채권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우리가 만기를 정해놓고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러면은 만기가 되었을 때 뭐 빌릴 원금을 상환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그럼 너무 장기로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는 네. 다시 말해서 채권의 경우에는 처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만기까지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중간에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유가증권 들고 있다가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다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쉽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내가 열정 씨한테 네네.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1,000원을. 네, 1,000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또 뭐가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A라는 친구한테 네. 나 1,000원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 갚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 열정이가 갚을 거야. 나한테 1,000원 빌려갔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린애들도 그러잖아.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제 이게 사적인 금융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 공적인 어떤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맞아요. 네.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통시장이 있다는 이제 그 개념에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네. 바로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채권 금리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장단기 금리 차를 이야기할 때 네네. 이 금리 차의 금리가 바로 이 채권 금리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장단기 금리 차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요 금리라는 개념이 네. 단기 금리는 국채 10년물, 네. 단기 금리는 국채 2년물 금리를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얘기하는 금리 차가 요 채권 금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뉴스에서 보면 전 어렸을 때 국채 10년, 단기 뭐 이렇게 2년 뭐 이런 거 보면은 꼭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 채권 금리 자체가 개념이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 시장에서 네. 이 채무자가 나 네. 이만큼 돈을 빌려주면 이자 얼마 줄게라고 약정하는 금리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보통 표면 금리라고 불러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채권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보는 채권 금리는 이 개념이랑 조금 다른 거죠. 채권 투자할 때 이야기하는 수익률, 채권 네. 금리는 이 표면 금리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채권 금리는 내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매입 가격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네, 네. 근데 주식이든 무슨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 네. 개념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그쵸.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만약에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20만 원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럼 20%지. 그치. 예, 그게 수익률 개념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쓸공이가
1월에 회사채를 하나 샀어요. 어머, 쓸공이 너무 이름이 귀엽다. 회사채를 샀네, 쓸공이가. 약간 예. 그 스머프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것 같아. 얘가 이제 회사채를 네. 하나 샀는데, 네. 원금이 100원이고, 네. 만기는 3년. 표면금리가 5%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종이 표면에 써 있는 금리가 5%였다. 그렇죠. 네. 근데 하필이면 이 쓸공이가 채권을 산 시기가 시장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였던 거죠. 아이고야. 지금과 같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5달 뒤인 6월에 보니까 네. 같은 조건의 채권이 표면금리가 10%가 돼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이제 쓸공이는 지금 이제 1월에 샀으니까 네. 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로 네. 매년 얼마의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죠? 5원이요, 5원. 표면금리 5%니까. 5원인데 네. 지금 시점인 6월에 네. 보면은 네. 우리 불쌍한 이제 쓸공이는 다른 사람들은 10원 받는 채권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네. 5원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네. 마이너스 5네, 나는. 마이너스 심리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 강하게 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니 이걸 팔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쵸. 우리에게 2차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100원 그대로 팔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죠. 없겠죠. 예.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받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발행되는 채권 금리와 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수준까지 금액을 낮춰서 팔아야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바로 지금 이제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 깎아줘야 되네. 그렇죠. 수익률을 그 사람 이제 지금 사는 사람한테는 10%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네.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채권의 표면 금리는 5%였는데 네. 6월의 채권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10%죠. 그쵸. 네. 바로 10%가 네.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는 했는데 네. 아마 쓸공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 쓸공이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과 채권 시장, 채권 금리에 대한 발경 지식까지 이제 쌓은 거거든요. 간단하게나마. 네, 그 어려운 시장을 간단하게. 다 몇 분 만에. 그러면 이제 최근 뉴스의 핫한 주제인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앞에서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니에게 퀴즈를 하나 네. 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중에서 네. 보통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채권은 뭘까요? 당연히 장기 아닐까요? 그쵸? 왜 우리가 적금 들 때도 1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이자가 그쵸? 많잖아. 그죠? 맞아요. 네. 언니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예금을 들거나 네. 대출을 받거나 네.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융 상품들 대부분은 만기가 네. 길수록 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느려지는 거니까. 그죠. 남한테 돈 내 돈 맡겨놨잖아. 맞아요. 네, 그죠. 그럼, 그런데 오래될수록 이제 못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빨리 찾는 게 좋은 건데 유동성이 네. 낮아지는 거니까 네. 금리를 산출할 때 보통 네.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 네. 금리가 높아지는 게 보통의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 유동성 프리미엄 또 얘기 나오니까 유동성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유동성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금화. 그치, 현금화. 네, 현금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다. 어떤 회사에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원래 이제 영어에서 나온 단어라 그래요. 그 liquidity.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면 더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유동성은 현금화다. 네.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뭐를 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조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만기 빌리는 기간과 네. 유동성 프리미엄 그리고 네. 금리 수준 이 진행 방향이 막 서로 엇갈릴 수도 있대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네. 하면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나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시장이 네. 투자를 좀 꺼리게 되잖아요. 그쵸. 예. 보통 기업들이 이제 장기 채권,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채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시장은 어쨌든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르니까 네. 이거는 네. 장기채지만 금리를 조금만 줘도 채권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경기가 나빠지면 채권 시장에서 이제 채권이 물건인데 기업에서 물건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를 조금 줘도 막 서로 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자를 별로 안 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경기 시기에는 채권이 만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비싸지면서 네. 금리 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나 10년짜리 장기채 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은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거니까 난 채권 안 이자 팔래. 낮춰서 안 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면에 이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전에는 장기 채권 시장을 봤잖아요. 근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이런 경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창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단기 채권은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채의 금리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준금리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줘야 또 그 채권을 살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장기 금리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미래 경기 전망을 주로 반영해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금리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하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와, 그러네요. 과거에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쵸. 네. 자주 있었죠. 그렇겠지. 그죠? 사이클이 몇 번을 돌았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역전이 이제 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때 아니야. 미국 되게 힘들었던 때. 그쵸. 맞아요. 그죠. 볼거 시대. 그때도 이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었잖아요. 막 널뛰기 하던 시절, 그쵸. 기준금리.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할 때마다 거의 1,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네요. 그죠? 맞아요. 이게 예상해서 그렇게 된 건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죠?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막 그런 건데 또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또 경기 침체가 왔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그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 역전됐다 이런 경제 기사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새 그냥, 유튜브만 보면은 그냥 무서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 그쵸.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왜 경기 나빠지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책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네, 저의 맞아요. 설명보다는 거기 책에 되게 구체적으로 이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천천히 곱씹으면서 네.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또 열정 씨의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네. 다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세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채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아까 쓸공이 예시에서 봤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었죠? 떨어지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아예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너무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래요. 그냥 시장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진다. 그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계속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헷갈려. 맞아, 헷갈려. 맞아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싸게 팔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채권을 사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좀 정해져 있는데, 네. 채권을 높은 가격에 사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네. 낮은 가격에 사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럼 지금 시장 금리는 어떻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되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죠. 그쵸.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 시장금리가 좀 높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금리가 피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피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채권이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쵸.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예, 이거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피크다는 얘기는 진짜 언니가 예. 말한 대로 예. 지금이 적기다. 제일 쌀 때다.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기사가 매경 이코노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해 보시라고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경 이코노미라는 주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2208호인데 네. 5월 며칠자 주간지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제목이 미 경제 위기감 여전, 주식보다 채권 사라. 미국의 이제 최대 리서치 컨퍼런스인 MIC에서 네. 본 투자자들의 해안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실렸거든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요 책이, 네. 요런 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네. 뭐 경제 지식을 좀 방대하게, 네.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거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이니까, 다시 한번 강추드리지만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꼭 한번 보셔라 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채권 설명 또 이제 열정 씨의 어떤 심혈을 기울인 어떤 그런 피땀 눈물이 섞인 아니 이게 채권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알고 나면 사실 또 별거 아닌데 그쵸. 이게 참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개념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열정 씨 덕분에 오늘 채권 공부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쓸공님들 뭐 요즘에 가끔씩 이제 칭찬 댓글, 응원 댓글도 남겨주고 계세요. 맞아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원래 댓글이나 뭐 좋아요 안 눌렀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눌러요. 좋은 나도. 거는. 네. 이게 내가 큰 노력 없이 이렇게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치. 그죠? 어디 가서 맞아요. 선행 베풀기가 뭐 쉽습니까? 그죠? 맞아요. 좋은 거 있으면 진짜 그걸 네. 표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요즘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지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봐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